90년 초에 저도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았기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 당시에 10% 정도는 공부를 잘하는데 성적은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다니는 아이들이었고요. 90% 정도는 조금 성적이나 이런 게 좀 안 된 아이들이었어요. 알고 갔지요, 학교를. 근데 첫날 담임으로서 아이들을 만났는데 교실이 50명이 한 반이었어요, 그 당시는. 근데 반도 안 차 있는 거예요. 애들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딱 봤더니 하루 종일 오는 거예요, 학교를. 아침 8시부터 해서 오후 4시 반까지 줄줄줄 오는 거예요. 또 하루 종일 집에를 가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두 번째 날은 또 새 교과서를 나눠줬더니 교과서를 그냥 끈으로 묶어서 가지고 가지도 않고 버리고 아무데나 침을 버리고 뱉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쉬는 시간마다 들어가서 저는 쓸고 닦고 창문 열고 아이고. 계속 했어요.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루 종일 밀거리를 들고 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 밀거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발을 드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도 침을 뱉었는데 닦으세요. 그럴 때 아이고. 제가 그때 너무 좌절해 버린 거예요. 자기가 걸레를 뺏어서 닦은 게 아니라 예, 예. 여기도 선생님 이거 침 닦으세요. 뱉었어요. 칙 하면서 그때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가슴이 아프고 제가 너무나 무능력해 보였어요. 그래서 1년 거의 다 되는 12월 때쯤에 그만둬버렸어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나름 꿈에 부풀어서 시작한 교사 생활이실 정말 텐데. 그 사직서를 내기까지 얼마나 많이 이거 들었다 놨다 하셨겠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요. 웬 운명의 장난인가요? 아니면 인연의 이 끈이 질긴 건가요? 다시 교사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는데 사표 내고 나오신 그 학교로 다시 발령을 받으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그러면 그만두시고 공부를 더 하고 다시 교사가 되신 12월 달에 그만뒀기 때문에 그만두고 말 것도 없었어요. 임용고 씨가 2월 달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다른 곳으로 가보려고 했었죠. 그런데 마땅치도 않고 그래서 다시 그 학교로 가게 된 거예요. 그 학교에서. 네, 선생님들이 다 웃고 내가 버리고 갔던 아이들도 날 쳐다보고 왜 왔냐고 묻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선생님 채만 하고 살자. 그래서 아침에 예전에 7시에 가서 부지런히 떨었는데 8시 반에서 가만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아침 조회 가서도 그냥 출석을 부르는 둥 마는 둥 수업 시간에는 애들 한 번도 안 쳐다보고 칠판만 보고 그다음에 하늘만 쳐다보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밑에를 보면 침이 학교가 내가 꼭 할 일만 하자. 그리고 다 4시 반이 되면 무조건 집으로. 이렇게 그냥 영혼 없는 선생님으로 학교를 다녔죠. 그렇게 촌스러웠죠. 네. 예, 얼마나 그렇게 다니신 거예요, 영혼 없이? 3, 4, 5, 3개월. 네네네. 첫 1년의 상처가 그렇게 컸던 거예요. 네네, 좀 힘들었었죠. 네. 아이들하고 그래도 매일 만나고 하는데 저 마음으로 지내는 건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것도 곤욕일 것 싶네요. 같아요. 근데 그 힘든 교직 생활을 하시던 중에요. 이 뜻밖의 찾아온 8명의 아이들과 무모한 통거를 하기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그날을 뚜렷이 기억합니다. 6월 2일. 저희들 4시 반에 끝나고 나면 그날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잠을 일부러 자요. 너무나 영혼 없는 선생이었으니까 괴롭지요. 이게 뭐냐. 그런데 밤 10시쯤 돼서 막 배를 누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서 누구냐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반이잖아요. 보니까 우리 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얼굴을 안 봤으니까 일부러. 학교를 잘 안 나온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담임반 애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 이랬어요. 했더니 놀러 왔대요. 난 놀러 오란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또 학교에서 선생님 보는 것도 집을 너무 알고. 힘들고. 그 독특한 친구들이네. 네네. 그래서 그래 들어와라. 그랬더니 담배를 피웠는지 술을 먹었는지 냄새가 너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당시에 저희 집이 그 10평짜리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1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제가 잠꼬대를 하는데 앉으라고 가지 말라고 뱉지 말라고 이 말을 천영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입을 막고 다른 이야기 좀 해보라고.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였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제 들어와서 수박을 깎아줬더니 수박이 씨가 있잖아요. 수박이 씨를 아무데나 막 버리는 거예요. 앞바닥에다가. 네. 선생님 집에 왔는데 네, 우리 10평짜리 아파트에 우리 식구 3명, 지금 8명 등치가 아주 손만한 애들인데 꽉 찼겠어요, 진짜. 꽉 찼죠. 덥고.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돼서 12시경에 어서 집에 가라. 근데 안 간대요. 왜 안 갈 거니? 그러니까 그냥 안 간대요. 안 돼, 가야 돼.
그날 재웠네요. 아침에 깨우는데 안 일어나요. 나 혼자 학교로 가요. 내 아내는 계속 전화를 해요. 빨리 데리고 가라고. 이제 마지막에는 울어요. 제일 무섭게 생긴 놈 한 놈 남았다고. 아이고. 그럼 내가 그러죠. 기다리라고. 내가 금방 가서 깨울 거라고. 그런데 이 애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해도. 매일. 월, 화, 수, 목, 금. 여러분 그때는 토요일까지 수업을 할 때입니다. 맞아요. 예. 오지 말라고. 오지 마. 왜 그러니까 그렇게 내 아내가 가는 거예요? 내 아내가 댁에. 경찰서에 신고도 했어요. 네. 가택 진입죄로. 그랬더니 경찰이 선생님 집에 오는 것이 무슨 가택 진입죄냐. 담임 선생님 집이니까. 예. 그래도 그 아이들 부모가 걱정돼서 예. 찾지 않았을까요? 찾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그 아이들하고 동거가 이상한 동거가 시작이 된 거죠. 6월 달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좁은 방에서. 근데 사실 10평 아파트에 사모님도 계셨을 거고 아이도 네. 자녀분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딸. 더욱이 딸아이가 더 있었을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3학년 때죠. 어머. 아이고. 이게 화장실은 하나고 그 애들은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가방 아무데나 버리고 제일 힘든 것은 도시락 8개 싸는 거죠. 그걸 사모님이 다 방법이 없잖아요. 싸주셨어요? 그때는 급식은 안 할 때니까. 아니 근데 사모님이 이렇게 네. 불만을 또 얘기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했죠. 네. 처음에는 했고 그만 살자고 했죠. 이게 뭔 일이냐고. 그런데 내 아내가 애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또 바라보시게 네, 네, 네. 되었던가 보네요. 그러면 그 아이들하고 동거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예.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가 이제 그 애들 8명이 들어와서 6월 달에 들어왔죠. 6월 달, 7월 달. 방학하기 직전이에요. 네. 아 예. 근데 애들이 그 기말고사를 보는데 시험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할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라는 이야기가 처음 너희들이 나왔겠어요. 시험 공부를 한다고? 어떻게 공부할 건데? 그랬더니 그 당시 실업계 고등학교는 성적이 안 나오니까 과학에 좀 힌트를 많이 줘요. 그래서 답만 막 외우면 되는 시절이었어요. 시험 범위를 충분히 네, 제공해주고 그냥 답만 외우면 되잖아. 그래, 그러면 외우자. 그리고 이제 밥상, 앉은뱅이 밥상에 앉아서 8명이 이렇게 했더니 밥상이 이제 부셔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누워라, 누워. 내가 문제를 말할 테니 이건 답이다. 내가 문제답. 너희들이 문제 말해, 나 답. 달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요. 방학 시간 날 어떻게 됐을까? 전교에서 1등부터 7등이 한 명은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마음에 알아봤더니 이게 자폐였어요. 전교 1등부터 7등이 우리 방에서 나온 거예요. 그 방에서 그 방에서. 같이. 그러니까 이제 방학식 날 합숙하던, 이제 그리고 그날 그때 장학금을 한 사람당 80만 원 준 거예요. 성적 장학금을 네네. 저희들 월급이 70만 원일 때 와. 이게 7, 8은 56, 560만 원을 받은 거죠. 그래 이제 집에 가기로 했잖아. 너희들 이제 방학 끝나면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 그냥 안 가. 얘들은 비코스 오브가 없어요. 그냥 안 가. 가 좋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 진짜 왜 남의 선생님 집에 와갖고 그 처음에 왜 들어갔을까? 이제 갈 때 되면 가야지 왜 안 가냐고요. 아니 근데 전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아이들이 갑자기 80만 원이라는 장학금 목돈을 받아서 네. 그 돈을 어떻게 썼을까도. 그리고 이제 방학이 됐네요. 맞아요. 방학식을 하니까 방학이잖아요. 집에 안 가고 학교를 안 가고 집에만 붙어 있으니까 제 아내가 힘들죠. 근데 우리 아내는 얘들이 안 갈 걸 기대하고 있었나 봐요. 오히려 왜 얘들하고 사는 게 좋은가 싶어서 물었어요. 근데 가만 봤더니 내 아내랑 얘들이랑 친한 거예요. 왜 친한가 봤더니 뭘 안 치우는 게 비슷해. 뭘 안 치워요. 저는 막 조금만 안 치워져 있으면 힘들어하는데 내 아내는 그냥 막 그 애들이 그냥 교복을 벗어나도 춥지 않고 막 넘어다녀요. 결국에는 선생님 잔소리가 힘들었다는 이야기네요. 내 성격이 그 애들하고 비슷한가 봐요. 그리고 내 아내는 묘한 게 그 애들이 흉을 보면 좋아해요. 막 내 흉을 보는 거예요. 사모님, 우리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싫어하게. 왜인지 알아? 맨날 쓸 것 닦고 얼마나 보기 싫은지 알아? 그리고 교실을 들락날락하면서 ADHD야. 막 그러면 내 아내는 좋아하고 아 그래? 그거 집에서도 그러는데 우리 막 남편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고 살았지요. 딸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워. 우리 딸은 아주 좋아했어요. 오빠들. 오빠들 큰 하면서. 오빠들이 막 생긴 거니까. 오빠들이 또 놀아주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아이들이 이제 데리고 살았네요. 그리고 이제 2학기 중간고사를 봤는데 내가 그랬죠. 너가 2학기 중간고사에서도 1등부터 7등 나면 내가 우남동 시장에서 맛있는 거 사줄게. 시험을 봤네요. 1등부터 7등이 아니라 6명이 올백을 맞은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문제를 안 바꾸니까. 하지만 우리 선생님이 같이 사는 애들에게만 특혜를 준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겐 그 기회가 주어진 다 똑같이, 거죠. 네. 똑같이 주는 거죠. 근데 그걸 애우느냐 안 애우느냐. 워낙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그 애들이 이제 너무나 잘해서 가자. 운암동 시장에 가서 선생님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데리고 가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경찰서예요. 나한테 오래요. 왜요? 그랬더니 당신 반 애들 8명 잡아놨대요. 우리 애들 8명 야, 우리 반 애들이 잡혀 있단다. 아, 선생님 빨리 가보세요. 뭔 일 있나 봐요. 나 얼른 갔다 와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여기 놀고 있어. 오락실에. 나 얼른 갔다 올게. 오락실? 경찰서를 갔어요. 갔더니 경찰서에 있는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찰수 예, 그걸 타고 시내를 할부하고 다니다가 다른 아이들이 네, 다른 아이들이 이제 잡혀 있는 거 8명이. 그래서 왜 저를 불렀으니까 부모를 부르지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제발 집어 넣어버리라겠대요. 아, 오히려 그래서 난 왜 불렀냐고 그랬더니 얘들 데리고 가서 내일 부모를 나한테 데리고 오래요. 알겠다고 해서 얘들 이제 가라. 내일 부모님 와야 된다. 그리고 나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집에 잠이 들어버렸네요. 뭔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그 애들 밥 사준 걸 맛있는 거 잊어먹었잖아요. 사주기로 얼마나 했는데. 힘드셨으면. 그러니까 그 애들은 이제 새벽까지 기다리다 안 오니까 집에 와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내 베개를 막 발로 차는 거예요. 뻥쟁이 일어나. 뻥쟁이 일어나. 우리 몇 시간 기다렸는지 알아. 얘들아 미안하다. 왜 안 왔어? 경찰서에 잡혀가가지고 그것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아 그것들 때문에 힘이 들었구나. 야 그 애들 좀 사람 좀 만들어봐라. 내가 누워서 그랬어요. 네. 할 말이 없었더니 네. 그 애들이 선생님 우리가 이미 그 애들 사람 만들어버렸어. 누가 어떻게 사람 만들었다고. 그것들이 우리 오락실로 왔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때렸어?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 만들었냐고. 아 선생님 여기 지금 살고 있는 8명 중에 이 하나이 빼고 우리 7명은 사람이 돼버렸잖아. 뭔 사람이 됐다고. 우리 1등도 7등이잖아. 근데 오토바이 좀 훔친 애들은 지금 사람이 안 됐잖아. 그래서 우리는 내일 7명 나가고 저것들이 내일 8명 들어오고 했어. 근데 들어온다고 하던 그게 들어온다고 했대요. 그 다음날 갔더니 그 7명은 막 짐 싸고 있고 8명 오토바이 훔친 애들 밖에 서 있고. 근데 내 아내가 이게 지금 뭡니까? 그래서 할 말이 없어. 멤버 교체입니다. 멤버 교체. 선수 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애들은 어떤 애들입니까? 오토바이 훔친 애들입니다. 그럼 우리 집에는 뭘 숨겨야 됩니까? 이 애들은 오토바이 외에는 훔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7명이 나가고 8명이 들어오고 1명 남고 이제 9명. 사람이 더 늘었네. 네. 그리고 우리 식구 3명. 그런데 훨씬 데리고 살기가 좋아요. 여름이 아니라 가을, 겨울이에요. 덜 나대요. 덜 움직여. 그리고 규칙이 생겼어요. 저희들이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공부 못할 이유가 없어. 같이 공부를 해. 오히려 앞선 네. 아이들을 이제 1등부터 15등이 우리 방에서 나와. 근데 반 전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 이렇구나. 이렇게 달라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얘들이 또 달라진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아파트가 그 주공 아파트가 7개 동이에요.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이 주공 아파트가 7개 동이잖아. 근데 왜? 이 동에 산 사람들이 우리를 좀 몰라보는 것 같아. 이게 뭘 몰라보는데? 전국 1등부터 7등이라는 걸 몰라보는 것 같아. 그러면 어쩌라고? 벽보를 붙여줘. 각 방에 들어간다. 뭐라고 붙여주라고? 이 집에 살고 있는 애들은 전국 1등부터 7등이다. 그걸 왜 붙여야 되는데? 진짜 선생님이 말했잖아. 이렇게 인사를 해도 우리를 저런 애들하고 똑같이 취급해. 자긍심이 생긴 거예요. 침도 몰래 뱉고요. 담배도 숨어서 피고요. 네, 어쩌면 애들에게는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했던 게 야, 아니에요. 마지막이 또 궁금하네. 그러다가 남아있어요.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버려진 감나무 농장이 공동 학습장으로 이제 탈바꿈이 어떤 되거든요. 이야기일까? 그 집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좁아요. 좁죠. 그렇죠. 열 좁고 평인데. 힘들어요. 근데 우연히 그 학교로부터 10km 떨어진 병풍산이라는 곳에 폐가가 하나 있는데 4,000평의 감나무 농장이에요. 거기에 30몇 평의 창고가 있는데 그 방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 집 사골세 비하고 그 임대비가 똑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94년도에 2월 달에 우리 거리 이사를 간 거죠. 이사를 가서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2년, 2000년, 2003년 제가 장학사 되기 전까지 예. 10년 동안 이제 그 데리고 산 아이들이
총 707명이다는 그런 뜻이죠. 아유, 박수 좀 보내주세요. 와. 네.